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보유한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보유한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비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가진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5시 각 부처에 내린 긴급 지시로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까지 포함됐습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부 장관은 부득이 매각한다면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시를 내린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어제 밤늦게 추후 설명하겠다며 브리핑 일정을 미뤘습니다. 기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합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국유자산의 매각 건수는 지난해 795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헐값 매각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헐값에 매각됐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현금 지원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합니다. 앞서 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7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에는 올해보다 19% 이상 늘어난 35조 3천억 원이, AI 분야에는 10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 동안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확대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성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야당은 적자 국채 110조 원을 찍어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갖고 지역 화폐를 계속 발행할 것인지, 나라빚과 이 증세 폭탄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하는 이런 사업들 좀 걷어내고. 국회는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국정안정법이라면서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의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건데요.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 추진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지으며 법안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었는데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협상과 에이펙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철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의 이해 당사자라 부정 여론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해 재판중지법 철회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살짝 다릅니다. 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란 겁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은 법안의 추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재판을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한 뒤 30분 만에 비서실장이 다시 직접 브리핑을 한 건 그만큼 대통령실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에 사전 논의한 건 없었던 걸로 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밀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 사실상 여야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중단에 누가 믿겠느냐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궤변에 가까운 황당한 변명이라고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중단 발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비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은 유죄자백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중단시킨 판사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부장,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재판정에서 두 번째로 마주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증언대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던 중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 만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증언에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사살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체포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무근일 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나 그런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인데요.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경내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군경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 저 대장이란 분 현역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뒤이어 국회가 아닌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 장소를 바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그쳤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추 의원은 뻔뻔한 변명 대신 떳떳하게 나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랄한 정치보복이자 망신주기 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추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열립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이 만나 타결한 관세와 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이번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설명 자료와 양해각서를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힌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로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빈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팩트시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연료 관련 협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끝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면서도
군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한미 팩트시트에도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에이펙 기간 내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행보가 화제입니다.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치맥 회동을 하며 소탈한 모습이 이목을 끌었죠. 이번엔 이 회장에게 커피를 건넨 한 커피 전문점 직원에게 5만 원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커피를 손에 들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이 회장이 카페 직원으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은 직후 찍힌 사진입니다. 해당 직원은 SNS에 이 회장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 커피를 건넸더니 이 회장이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줬다고 전했습니다. 반 접힌 5만 원권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꿈 같아서 그걸 받고는 아직까지도 이게 현실인가 싶긴 해요. 직원은 주신 용돈은 액자에 넣어 갑오로 물려주겠다며 5만 원이 든 액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행보나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재용 회장이 연일 대중들의 일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치맥 회동에선 직접 맥주를 주문하는 모습이나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사진 촬영 요청에 스스럼 없이 응하는 모습 등이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국내 1위 기업 총수의 평소 보지 못한 소탈한 행보는 에이펙 행사가 끝났어도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경주 에이펙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젊은 마가로 대표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인데요. 어제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육군 헬기가 착륙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뒤 먼저 도착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영접합니다. 이틀간의 방한 일정 첫날 헤그세스 장관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두 장관은 양국의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을 찾은 것은 지난 2017년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입니다.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를 맡았던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든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를 염두에 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대북 메시지도 함께 담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안규백 장관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진행합니다. 한미 간 주요 군사정책을 논의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권 전환이나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경주 에이펙에서 약속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SCM에 앞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연 양국 합참의장은 전자권 전환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공감하고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오빠인 김진우 씨를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인데요. 최 씨가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재판 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 9월 서울의 한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동원은 사건 전날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직전에는 매장 CCTV를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앞서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면서 김동원의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쌈, 라면, 어디에도 어울리는 맛있는 김장김치 담그시려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일정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래시장을 찾아 농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등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이번 정책에 120% 반영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턴 밤이 아닌 낮 시간대에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거래는 정규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 남성은 무려 소주 3병을 마신 뒤 1km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던 이 차량, 인도를 넘어 공원까지 돌진한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놀란 시민들이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잠시 뒤 경찰과 소방이 도착합니다. 그젯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려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쓰러져 있었고 어느 여성분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막 다 연락을 해서 경찰 오고 119 오고. 보도블럭에 고정돼 있던 볼라드는 사고의 충격으로 밑부분이 완전히 뽑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제 서울 종로 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1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젯밤 10시 10분쯤 검거됐지만 어제 오후 3시쯤부터 조사가 이뤄졌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운전이 거칠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도 많을 것 같다, 추도비를 만들어달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 측은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일본으로 옮기길 바라고 있지만 비용이 1,500만 원이 들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유명 대기업 가전제품 대리점이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결제 대금만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예비 신혼부부였는데 지점장과 연락조차 닿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주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4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찾은 대리점에서 산 가전제품이 보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은 겁니다. 생활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입주도 좀 일단은 미룰 예정이라서. 이번 주 신혼집에 입주하려던 예비 신부도 이곳에서 냉장고와 청소기 구매 등으로 1,200만 원을 썼지만 구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름을 보고 간 거고 저도 LG 베스트샵이라는 정식 매장으로 그래서 간 거죠. 대리점 지점장 A씨가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품 할인을 해줄 테니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포인트를 주겠다며 별도의 카드로 한 차례 더 결제를 유도해 해당 금액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31일 이후 여태껏 피해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찾아가 봤지만 A씨는 자신의 대리점과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개인 계좌로 수차한 것도 있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초초에는 실종자 신고였어요. 집에서 찾아갔었고. LG전자 측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 중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서울 관악산 아래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들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들깨를 마주치면 들고 있는 음식을 버려라, 이런 행동 지침까지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교욱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너댓 마리의 대형견이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곳은 서울 관악산 자락, 그것도 서울대학교 캠퍼스 아닙니다. 아예 건물 앞 도로까지 내려온 녀석들이 자유롭게 활보합니다.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마주치면 좀 무섭죠. 네. 걔네들은 보통 한 3-4마리씩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니까. 2주 전쯤에 한번 마주쳤었고 또 1개월 전쯤에도 한번 봤었습니다.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무서운 것도 좀 있긴 했는데. 학교 SNS에는 뒤돌지 마라, 들고 있는 음식은 버려라 등 들깨를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까지 공유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들깨가 목격되는 경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깨 포획틀이 교내와 관악산 곳곳에 놓여 있지만 최근 들어서 들깨 출몰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관악구에서 잡은 들깨만 모두 63마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견들이 자연 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키우다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개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관악구청 측은 들깨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먹이를 준다거나 일부러 개를 부르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마사지 업주로부터 고객 명단을 해킹한 뒤 이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있지도 않은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건데 무언가 캥기는 게 있었던 남성들은 그대로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마사지 운영했던 사장인데 4월 18일날 저희 가게 이용해 주시면서 문제된 사항이 있어서 마사지 업소 사장이라는 이 남성, 성매매 영상이 있다며 본격적으로 협박합니다. 매니저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저희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 장면들을 녹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장난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먼저 피해 안 드린 쪽으로 합의 전화를 드린 건데.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사지 업주가 관리하던 고객 명단을 해킹해 이렇게 남성들을 협박했습니다. 업주에게 영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다음 휴대전화에 앱을 하나 설치하게 했는데 이게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고객 명단을 바탕으로 협박한 건데 전화를 받은 62명 가운데 36명이 돈을 보냈습니다. 마사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었지만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4,700만 원까지 가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해킹 조직원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2월 MBN이 보도해드린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범죄 기억하시나요? 부대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겠다거나 군부대에서 물건을 많이 사겠다고 한 다음 훈련 중이란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아서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범인을 쫓다 보니 이들도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비행기에서 내린 남성에게 경찰이 서류를 보며 설명합니다. 이 남성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철물점 등의 물건을 계약하고 많게는 수억 원을 뜯어간 피싱 조직원입니다. 예, 사장님, 저 되게 김상혁입니다. 훈련 내에 사용할 식품들을 담당 보급관이 좀 누락을 시켜가지고. 대량의 물건을 사겠다고 환심을 산 뒤 갑자기 훈련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전투식량을 대신 사달라고 했습니다. 전투식량 업체 관계자 역시 피싱 조직원이었고 계약서와 명함 모두 가짜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명 노쇼 사기 범행 560여 건을 통해 6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일당 114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수사관들이 발로 뛰어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69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 환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 대부분 가상화폐로 전환한 뒤라 수천만 원밖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범죄단체 총책을 추적하는 등 추가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매니저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결혼식에서 성시경 씨가 축가를 불러줄 정도로 각별했던 사이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연예인이 함께 일한 매니저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례, 사실 처음은 아니죠. 가수 손담비 씨는 매니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속옷까지 도난당하기도 했고요. 코요태 백가 씨는 2년간 매니저가 축의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논란에 누리꾼들은 성시경 유튜브에서도 봤던 그 사람인가, 어쩐지 연말 공연 소식이 없더라니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성시경 씨는 SNS를 통해 연말 공연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잘 지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글집, 장시간 노동 등 문제로 정부 감독을 받는 상황인데요. 그 유족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은 약 주 80시간, 그리고 최근 에는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로사 대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입니다. 똑같이 근로계약 자체를 한 달에 한 번 근로계약 하면서 그 목숨줄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더 많은 청년들이 아마도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감에서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해당 빵집. 그런데 여전히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남일이라고 생각하나 공감 능력 부족이다라며 분노했고요. 일부는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라며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방송인 이지혜 씨의 단호한 훈육 방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먹어보세요. 자, 먹어보세요. 이거 애니 거 엄청 크잖아. 여기 안에 초콜릿집 있어. 지금 졸려서 엄청 뺐어. 볼래? 안에 초콜릿 볼래? 먹지 마. 조용히 해. 근데 그렇게 울면서까지 꼭 먹는 거 가지고 막 엄마랑 싸우고 해야 돼? 맛있게 먹어. 엄마랑 기분 풀자. 아이의 울음이 계속되자 아이의 입을 막은 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지혜 씨. 해당 영상은 조회수 1,500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저게 진짜 교육이지 화 안 내고 훈육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주변에 피해 안 끼치려고 부모가 단호하게 혼내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참는다. 오은영 선생님 강의만큼 중요한 쇼츠네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추위만큼 독감도 빨리 찾아와서 올겨울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보도에 정민영 기자입니다. 11월의 첫 아침 출근길, 초겨울 추위에 시민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방한 공기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안 되겠다 해서 출근길에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지 않았던 패딩 자켓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도 오늘 처음 꺼냈고, 그래서 좀 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오후 들어 햇살이 내리쬐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고 서울은 10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만큼 독감 유행도 빨라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이 13.6명으로 전주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감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98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폭등하고 있어요. 한 명도 없다가 뭐 몇십 명씩 나와요. 근데 조금 그 유행시가 좀 빨라요. 질병청은 올해 겨울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2달 빨리 시작된 만큼 유행 기간도 길어져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올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직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신속한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이탈리아 로마의 한 중세 탑의 일부가 보수 공사 도중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는데요. 구조 작업 중 건물이 추가로 붕괴되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중세탑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문 사이로 뿜어져 나온 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보수 공사 중이던 중세탑인 콘티탑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And we just sat outside, we're watching at the building, and it suddenly collapsed again. 이번 사고로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2차 붕괴가 발생하며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Questa persona si era già riusciti a localizzarla e a stabilire un contatto con dei vigili del fuoco all'interno. 콘티탑은 13세기에 교황이 가족들을 위해 지은 탑으로 그동안 지진 등으로 여러 차례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내년 완료를 목표로 4년간의 복원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매몰된 작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2일은 볼리비아에서 망자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보낸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추모공원에서 열렸는데 우리와는 추모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앳돼 보이는 사진 옆으로 사람 얼굴이 담긴 빵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화려한 차림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보이네요. 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묘지를 찾아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사진 옆에 놓인 아기 모양의 빵, 딴따와와는 아이의 영혼을 상징하는데요. 떠난 아이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행사 뒤엔 함께 빵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데요. 떠나는 이를 보내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만큼은 어디에서나 같지 않을까요? 동물과 인간의 교감이 우리 인간에게 정서적 위안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처럼 마음 건강을 챙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기특한 동물이 또 있다고 합니다. 포슬포슬한 털을 휘날리는 작은 소들. 사람의 손길을 편안한 표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인형 같은 외모를 뽐내며 사람들의 사랑을 한껏 받는 게 마치 강아지 같은데요. 미국 미시간주의 한 농장에서 키우는 미니 소입니다. 미니 소를 키우는 이유, 단순히 귀여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를 쓰다듬고 껴안으면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분비돼 평온함을 느끼는 건 물론 실제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지난 2023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앞바다의 산호초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모두 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한 단체가 나섰습니다. 바닷속에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하네요. 바지선 위에 놓인 흰색의 자동차 조각들이 한 대씩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각상이 바닥에 닿자 잠수부가 등장해 조각을 고정하는데요. 수중 조각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크기의 이 자동차 조각들은 해양용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는데 여기에 마이애미 토착 산호를 이식해 키울 예정이라고요. 자동차 조각들의 산호가 자라면 화려한 산호숲이 다시 펼쳐지겠죠. 매연을 내뿜던 자동차가 산호숲으로,
자연의 회복력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국 158개 사찰에서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11월 한 달 동안 참가비 50%를 지원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33만 명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고 외국인 전용 사찰도 31개소가 운영되는 등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집니다. 다만 폐장 시간은 그대로 유지돼 주간장은 오후 3시 30분, 야간장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산 외국인이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지난 8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지난달엔 56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4년 전 경기도 김포에 장릉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쟁이 일어났죠. 이번엔 서울 한복판 종묘로 번졌습니다. 서울시가 종묘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35층짜리 건물을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조선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종묘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에 142m, 3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종묘 정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빼꼼 보이는 건물이 19층짜리인데 앞으로 3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무 뒤로 건물 실루엣이 훨씬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빌딩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건물이 들어설 곳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서 맥을 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올라갈수록 이 주변에 상권이 살아요. 저게 만약에 밑으로 주저앉으면 상권도 같이 사람이 안 오잖아요. 지난 2022년 김포에서 벌어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쟁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입주민 승리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라 금관의 모형을 선물받고 좋아하던 모습 모두가 보셨을 텐데요. 신라 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1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금관을 보러 국립경주박물관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신라 금관을 선물받은 트럼프 대통령. 금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영상까지 합성으로 만들어지며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신라 금관이 전시된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은커녕 입구 도로부터 차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가까스로 주차에 성공해도 박물관 앞에서 끝이 없어 보이는 긴 줄과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금 입장권을 받아야 입장을 할 수 있다고 104년 만에 모인 신라 금관을 보려고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기표를 받아도 실제 금관을 보기까지 무려 3시간을 넘게 더 기다려야 합니다. 관람객이 몰리면서 평일 하루 17회, 회차별 150명씩 30분 동안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개 첫날인 어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고 입장 2시간 만에 대기표가 동났습니다. 금관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수천 명이 모여서 전시가 굉장히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장신구들을 금관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고 에이펙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라 금관. 다음 달 14일까지만 지금처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어제는 올가에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올라서 차츰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5.5도, 춘천이 2.6도, 대구 4.7도를 가리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